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운 아기 오리에 대한 이야기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지난 시간에 그 미운 아기 오리를 슬프게 했던 친구들, 다른 오리들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를 때 그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고, 그걸 통해서 차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특정한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때는 뭐 차등 대우라든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보통 인종차별이니 성차별이니 이런 차별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비도덕적이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미운 아기 오리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으니 행복하지 않고, 그를 차별한 존재들은 당연히 도덕적이지 못한, 어려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데르센 동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오리들이 미운 아기 오리를 차이에서 차별을 했다는 것.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고 싶어서 차이를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주 안 좋은 본성인데, 그건 그쪽의 문제고, 그러니까 미운 아기 오리가 불행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오는 이유고요. 하나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유예요. 다른 오리들이 머리가 크다고 또는 못생겼다고 놀리는 것은 바깥에서 온 이유이고,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운 아기 오리가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 인격의 가치,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미운 아기 오리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고 부르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철이 조금 들면서 새로운 사람을,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엄마 치마 뒤로 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살짝 내밀고 그 낯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파악하는 버릇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그게 사실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사실 우리가 조금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에다 두면
한마디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집안 잔치나 집안 명절 때 식구들 모인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바라보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단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죽는 절대적 일회성의 존재인 나의 이 귀한 목숨을 그런 바보 같은 애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리석다거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교육할 때 내 존재 가치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안데르센 동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는 그것으로만 잘못했다라고 바라보면 이 동화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 나중에 백조가 되어서야 이 미운 아기 오리가 행복해지잖아요. 문제는 차별이었는데 그러면 차별을 하고 있는 오리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나를 놀린 친구들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고 차별을 하는 주체, 그것이 남성이건 백인이건 어떤 존재이건 간에 차별하는 그런 존재의 의식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봤다고 상대방보다 더 잘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그 차이를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성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미운 아기 오리 동화에 대해서 이 어른들이 이야기해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미운 아기 오리가 고생했지만 꿋꿋이 살고 시간이 지나가니 백조가 되어져서 그 자기를 놀린 오리들을 우습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 사회에서 내가 개천에 살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잘 되면 된다. 성공해서 남들에게 보란 듯이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만약 미운 아기 오리가 백조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미운 아기 오리였다면 그냥 정말로 큰 덩치 크고 머리 크고 이렇게 좀 비호감으로 생긴 오리였다면 그럼 미운 아기 오리는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 질문이 하나고 또 하나는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닌 뭐 다른 미운 아기 오리들 미운 아기 오리가 뭐 한 존재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리들 세계 우리 일상사회를 보면 왕따를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뭐 한 명인가요? 곳곳에서 당하죠.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은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좋지 않은 긍정적이지 못한 시선을 받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 가치는 그 존재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의 내부에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 절대적 일회성의 존재로
인형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피노키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하나의 그 유일한 존재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75억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정말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어떤 것을 행하고 또는 됨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 안델센 동화에 있는 그 백조라는 의미의 짝퉁 의미와 명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가 된 것이 맞아요. 백조가 된 것이 맞는데 실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백조가 돼서 하늘을 날아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에 두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통 다른 미운 아기 오리나 다른 오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의 바른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 바른 사고를 함으로써 생물학적인 백조가 아닌 정말 의미론적인 백조가 된, 그래서 일반적인 백조들보다도 사실은 더 백조다운,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그런 영혼의 생각, 영혼의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명품 백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백조가 되어져서 하늘을 날아오르며 오리들을 비웃어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짝퉁 백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미운 아기 오리 동화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 이야기는 그 안델센 동화의 명품 백조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당연히 그것을 바꾸어야 하겠죠. 내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 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에 내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닉 부이치치 같은 그 태어날 때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하지만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 않습니까? 자살,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으니, 팔 다리가 없으니 뭐 굴러갈 수도 없고, 누가 들어주고 모든 일을 다 도와주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 행복 전도사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그리고 성공하고 두 팔 두 다리 다 있는 정상적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산다.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행복한 이유는 나중에 정상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행복전도사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설사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를 못 낳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그 닉 부이치치는 백조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닉 부이치치처럼 유명하게 되고 많은 돈을 벌 때나, 아니면 좀 힘들게 살아도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그러한 상황에서나, 바깥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 변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 이미 진정한 의미의 그 자존감,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로 실망감도 들고 좌절과 절망도 잠시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게 아니라 설사 느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금방 또 일어나서, 그래, 그것이 아니잖아. 나는 내 자신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나는 가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잖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명품 백조고, 안델슨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